안녕하십니까. 보증은의 속속경제보증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화면이 그 강진에 있는 다산초당입니다. 다산초당이라고 해서 이 다산초당은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조선 중교 최대 실학자죠. 조선이나 조선시대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18년 정도 강진에 유배를 와서 있는 동안에 이 다산초당에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약 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한 대단한 조선의 최대 학자입니다. 정영익 선생님께서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10년 동안 여기에서 18년간의 강진 유배 기간 중에서 약 10년 동안을 여기서 후학들을 가르쳐온 곳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를 다녀오면서 한 것을 가져와 봤습니다. 같이 감상하시면서 오늘 경제 해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제 해설을 쉽게 써드리는 명품 시사에서 6월 4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6월 2일 날 있었던 대통령과 4대기업 총수 간의 회동에서 대통령께서 4대 그룹의 삼성과 현대차, SK, LG 대표의 그 미정상회담의 공로를 거의 전적으로 공로대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특히 그 4대 그룹이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분야에서 경제, 과학, 기술 분야를 확대하는 주축들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기업에 대한 감사가 말자치가 아닌 친시장 정책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정책 기조 전환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정책은 거의 반기업 친노조 정책으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 규제 3법에다가 친노조 정책,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 같은 이런 그 규제 강화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반기업 정책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4대 그룹이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하면서 한미 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시키는 결정적인 기회를 냈습니다. 기업이 국가 경쟁력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실감케 한 그런 큰 이벤트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도 지난 4년 동안 반기업 정책에서 벗어나서 친기업 정책으로 친시장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미국뿐이 아니고 국내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겠다는 것이 대체적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계 총수위에서 경제 5단 제장의 건의 등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말씀이 이제 그 이건희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건의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해야 사면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데 이어서 오늘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이번 광복절 특사론에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업계에서는 원자재가 폭등의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거의 지금 현재 70달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동차 부품 가격도 올라가고 국제유가 올라가면서 석유, 정유화학 업계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선용들의 원자재 값과 구인난 물가 압박으로 G20의 인플레 경고 등이 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3월, 4월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철근이 공사 현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철근 건설 현장이 엎친데 덮친 기후로 원자재 파동이 일어나고 있다. 값이 뛰고 사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철강위에서 시멘트나 목재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지금 공급 사설이 멈추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철근 같은 경우에는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월철 톤당 가격 추세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아파트 준공 연기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 굉장히 걱정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부문에서는 지금 6월 1일부터 양도세를 대폭 올리고 또 7월 1일부터는 여러 가지 그런 또 6월 1일부터 임대차 소득 신고제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금 폭탄에 관해서 다주택자들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지금 버티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실정입니다. 예컨대 2020년 같은 경우에 잠실 5단지와 마포 내면 프로주 마레 프로그램 이런 걸 갖고 있는 경우, 이 두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작년에는 종부세와 다 포함해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해서 2,462만 원을 내면 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포함해서 6,932만 원으로 2.4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실물로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종부세 규모가 올해 재산세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지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율 인상이라든지 공시가 상승 탓으로 종부세 규모가 재산세를 능가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벌적 과세는 조세피로 인한 역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돈 풀기 앞에서 재정 규율부터 지켜야 된다. 지금 세금을 더 거두어지는 것을 피를 갚는 데 쓰지 않고 오히려 더 현금 살포라는 2차 추경에 쓰겠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1차 추경 한 데 이어서 또 30조 원 내외 2차 추경을 고려하는데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돈 풀기 앞서서 재정 규율부터 지켜야 한다. 정부는 2050년에 GDP 대비 재무비율 60%까지 지킨다는 그런 재정 준칙을 발표했지만은 그것을 지키는 그것조차도 지키는 것이 힘들어지면서 재정 준칙을 다시 만든다. 그렇지 않아도 GDP 대비 국가 재무비율이 60%가 되면서 물준칙이라는 말을 들어봤는데 다시 그나마 그 물준칙마저도 개정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는 재정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가격은 지금 다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38,00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근에 행보세를 보이면서 행보장세를 보이면서 다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더리움도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다소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781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4,469만 원을 기록하고 이더리움이 329만 원, 322만 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베이스의 미국에서 코인베이스에서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에서 도지코인을 상장하기로 했다는 소식 때문에 소식이 나오면서 도지코인 가격이 20% 올라갔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재 가치가 지닌 암호화폐, 가상자산만 CBDC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와 교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주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를 지닌 가상화폐라는 것은 그 가상화폐가 지금 사기 코인도 많고 상장도 제대로 하는 그런 코인이 많은데 수요가 있는 지금 그 가상자산의 가장 큰 것이 기술적 측면과 그다음 수요 측면입니다. 수요가 있는 그런 가상자산을 내재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재 가치를 지닌
가상계수는 앞으로 중앙은행에 발행한 디지털 화폐인 CBDC와 교환이 가능하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그런데 트래블 룰이라고 그래서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그 자금 이동 규칙인데 자금 이동 규칙에 관한 논의가 이번 FATF라고 그래서 암호화폐 자금세탁 국제 자금세탁 방지구입니다. 이 자금세탁 방지구 총회에서 트래블 룰 변경을 안건 상정으로 하는 것에 실패함으로써 지금 빅4 거래소도 실명 계좌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금 이제 가상계선 거래소 사업자 신고가 석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번에 국제 자금세탁 방지구에서 트래블 룰이 안건 상정에 실패함으로써 사실상 지금 현재 굉장히 실명 계좌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더 적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실명 거래를 받지 못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줄 폐쇄가 남아있다. 그런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도 0.7%, 코스닥은 0.9%나 상승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에다가 연기금까지 가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2030의 부채 증가율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단 땡겨 놓고 보자. 이런 거 심리가 만연하면서 지금 0%까지 하고 있다. 2030의 마이너스 통장이 12조 원을 넘었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중저신용자 대출을 연말까지 1조 7,600억 원을 늘린다. 그러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노동계에서 중노위가 있는 중앙노동위원회죠. 중노위에서 지금 원청업체가 하청 노조와 단체 교섭에 책임이 있다 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서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원청업체가 이제는 하청업체 노조까지 상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노동관계법을 보면은 주요 5개국에 비해서 처벌이 더 엄격하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은 너무 지금 처벌 규정이 강한 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출발점도 탈원전을 폐기하는 것이다. 지금 온실가스 감축이 결과적으로 원전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계속 그런 대두가 계속 되고 있는 속에서 다시 한번 온실가스 감축의 출발점이 탈원전을 폐기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과 더불어서 소수도 포용하고 배려하는 포용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개가 작동될 때만이 진정으로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권을 지켜주는 그런 국회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거야만 되면 다수결 만능주의에 빠져서 전혀 소수 의견을 존중해서 타협과 양보와 합의를 가입하는 그런 의주의가 붕괴되고 있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요체는 그러니까 선거에서 다수결의 원칙이 존중되지만 어떻게 소수의 의견도 배려하는 포용과 관용이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한데 한국은 그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관용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 지적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정부의 국제회의 P2P였죠. 그 행사에서 오프닝 동영상에 평양의 능라도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만은 이 문제의 능라도 영상이 행사 전날 리허설 때 갑자기 들어갔다. 그것이 누가 이런 것을 넣는지에 대한 조사가 경위조사에 나서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규약은 남한의 공산화라는 변함없는 그런 규약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만 해협의 위험지수가 7.21로 역대 최고로 높아지고 있다.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대만 해협이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미국은 끊임없는 최근에 중국을 봉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또 중국은 세계로 뻗어나가서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의 마찰을 일으키면서 대만 해협의 위험 지수가 7.21로 역대 최고까지 올라갔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은 대만의 TSMC 반도체 회사와 회사를 미국에 5개나 더 짓도록 조치를 하면서 미국과 대만 간의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이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이 모자라서 하루에 4,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속에서 과연 동계올림픽을 그대로 해야 되느냐. 지금 일본에서 일본에서 환자들이 확진자가 4,000여 명 나오는 가운데 백신도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림픽을 앞으로 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취소할 때는 18조 원을 날리면서 입지가 흔들린다. 특히 올림픽 쪽 국제 ILO가 지금 타격을 크게, ILO가 거의 7, 80%가 올림픽에서 받는 그런 올림픽에서 채워주고 있는데 이번에 동계올림픽을 하지 못하면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도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또 정치적으로 일본의 스가 총리도 굉장히 위험해진다. 그런 지적이 나오면서 스가 총리는 올림픽 강행에 지금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국제올림픽위원회도 지금 막대한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매일 확진자가 4,000명이 나오는데서도 올림픽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돌입하는 가운데 최근에 지금 국가 올림픽 선수단이 입국까지 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LH공사에 초래한 결과 LH공사에 거의 지금 1,500명을 3개월 수사 인력 동안에 3개월 동안 수사해서 2,800명 수사했는데 그래서 20명을 구속했는데 추징금 908억 원의 성과를 올렸는데 결국은 공직자들은 다 빠지면서 좀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이 용두사미가 되고 있는 결과만 보더라도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당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과로 위장해서 족을 감싸고 있는 송영길 대표 여당에 대해서 그리고 여전히 상황 행세를 하는 조국 전 대표 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송영길 대표가 조국에 대해 사과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조국에 대해 족을 감싸면서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권경이라고 하는 변호사는 조국 흑서의 공동주자인데 민변 출신의 권경희 변호사가 대깨문의 맹동이 극단주의적 맹동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악마가 되고 있다. 이런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대깨문들의 행동을 파시즘의 징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지금 국민의힘 대표에 출마한 출마자가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준석이 우파들을 전부를 포용하지 못하는, 엄마를 친박은 포용하지 못하는, 지금 영남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하고도 과연 앞으로 정권 교체를 하는 당대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젊은 사람으로 핵심은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핵심은 지금 우파들의 통합을 가져가면서 또 혁신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젊은 피로 혁신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파들을 분열시키는 이런 발언들 보면서 아직도 제1야당의 대표가 되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에 있는 다산 초당을 보면서 과거 오히려 이런 말을 생각이 납니다. 이병규란 소설가의 얘기에서 펜셋을 이기고
역사에서는 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현세에서는 지지만은 역사에서는 이기는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가 생각이 됩니다. 역사산 정약용 선생님은 18년 동안 유배를 가했지만 이 유배 기간 동안에 오히려 500여 권의 저서를 남기면서 조선 최대 학자로 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배에서 풀려나면서 남한교에 있는 그 여유당이라고 하는 자택에서 모으면서 역시 저술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돌아가시고 바로 남한교에 있는 뒷산에 지금 현재 묻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그 여유당 앞에는 그 실학 박물관도 지금 현재 박물관도 지금 현재 열려서 우리나라의 실학이 어떤 학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보시면 정약용 선생님의 그 발자취를 한번 떠듬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연구에서 공부할 때 정약용 데이비드 리카도의 토지 이론이 거의 같은 시기 1800년대 쓰신 정약용 선생의 전론과 너무 유사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리카도는 그 당시에 영국에서는 계속 그 학문을 발전시키면서 신리카드, 네오리카디아, 신리카드 학파까지 형성되어서 연구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의 정약용의 전론 같은 것은 저희 영국 부학들의 연구가 끊겨서 더욱더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이 연구를 해서 데이비드 리카도의 지대 이론과 토지 이론과 그리고 정약용 선생님의 그 전론을 비교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